겨울이 깊어지면 마음보다 먼저 코끝이 반응합니다. 골목 어귀에서 풍기던 고소한 냄새, 연탄불 위에서 밤이 톡톡 터지던 소리, 손이 데일까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벗기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시절 밤은 그저 배를 채우는 간식이었고 추위를 잠시 잊게 해주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따질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나이가 되고 나니 같은 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하루의 기운을 좌우하기도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전처럼 말이 없지만 대신 음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무엇을 먹고 나면 편안한지, 무엇을 먹으면 괜히 피곤해지는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밤은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음식이 됩니다. 밤은 자극적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밤은 50대 이후의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조용히 해내는 음식입니다. 기운이 떨어질 때 부담 없이 에너지를 보태주고 소화가 예민해진 속을 크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밤을 귀하게 여겼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추억 속에 머물러 있던 밤을 지금의 내 몸을 위한 음식으로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스쳐 지나가는 간식이 되는 밤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지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밤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관심에 맞춰 다음에 다뤄볼 음식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음식을 대할 때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배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음식과 몸을 살리는 음식은 다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밤은 언제나 후자에 가까운 음식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떠올리던 것이 밤이었습니다. 논밭에서 수확이 시원치 않을 때도 밤나무는 비교적 묵묵히 열매를 맺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 방으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쌀이 귀에 밥을 아껴야 할 때 밤을 쪄서 한두 알씩 나눠 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용식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밤은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었고 쉽게 기운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밤은 약한 사람을 위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알아놓은 사람이나 기운이 빠진 어른에게는 밤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고기처럼 무겁지 않으면서도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쌀밥이 부담스러운 날에도 밤죽은 비교적 편안하게 넘어갔고 씹는 힘이 약한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른들은 굳이 영양 성분을 몰라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음식의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은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식이섬유와 여러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에너지를 주면서도 몸에 부담을 덜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만 부르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며 기운을 이어가게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장년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른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원합니다. 갑자기 힘이 솟았다가 금세 지치는 음식보다는 조용히 기운을 받쳐주는 음식이 필요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밥 한 공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밤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밤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은 특별한 보양식처럼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아남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가을이면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알고 먹을 나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밤이 왜 50대 이후 몸에 더 필요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기보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속에 남는 느낌을 주고 하루쯤 무리해도 금세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이틀, 사흘을 끌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화력과 대사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양은 줄었는데도 속은 더 자주 더부룩해지고 식사를 거르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쉽게 빠집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더 강한 음식,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지만 오히려 몸은 그 반대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와 천천히 에너지를 내어주는 음식, 바로 이런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밤이 가진 장점이 드러납니다. 밤은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지만 흡수가 비교적 천천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갑자기 졸리거나 금세 허기가 지는 느낌이 적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장년 이후에 특히 중요해지는 안정감을 몸에 줍니다. 자극 없이 기운을 보태준다는 점에서 밤은 나이 든 몸과 잘 맞는 음식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근육과 신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신경 반응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한 느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밤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칼륨은 이런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돕는 데 관여하는 성분들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몸의 바탕을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전 어른들이 밤을 기운 보충 음식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허해졌을 때 크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속을 채워주는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기처럼 무겁지도 않고 쌀밥처럼 과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에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난 뒤나 오래 기운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밤죽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무엇을 덜어내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가깝습니다. 밤은 그 균형을 잡아주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보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당히 곁들여 몸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허리가 시큰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잦아졌다면 밤이 왜 이 나이에 다시 주목받아야 하는지 조금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밤을 어떻게 먹어야 몸이 더 편안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밤은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심코 먹다 보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밤이 아니라 밤을 대하는 방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에서는 밤을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는 역시 군밤일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맡는 군밤 냄새는 계절을 실감하게 만들고 몇 알만 먹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군밤은 생각보다 수분이 적고 껍질과 속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이 먹게 되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더부룩함이나 가스찬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밤은 맛과 분위기를 즐기는 정도로 소량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찐밤은 밤을 조금 더 편안한 음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수분이 충분히 더해지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위장에서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집에서 직접 쪄서 드시는 밤은 껍질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어 소화에 훨씬 유리합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예전보다 소화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군밤보다는 찐밤이 훨씬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죽은 한 단계 더 부드러운 형태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졌거나 속이 편치 않은 날에는 밤죽만큼 부담 없는 방식도 드뭅니다. 쌀을 많이 넣지 않고 밤의 비중을 적당히 조절하면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전 어른들이 병우 회복기나 기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밤죽을 쑤어 먹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먹는 시간입니다. 저녁 늦게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밤을 몇 알씩 집어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히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밤은 소화가 아주 빠른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은 저녁보다는 낮이나 이른 저녁 활동량이 남아있는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몸에 훨씬 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밤을 주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은 분명 건강한 음식이지만 밥을 대신하거나 배부를 때까지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식사를 보완해주는 역할, 간식이나 보조 에너지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밤의 장점이기 때문에 많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밤을 잘 먹는다는 것은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방식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먹기보다는 지금의 몸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먹은 밤은 속을 불편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조용히 몸을 도와주는 음식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밤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을 혼자 먹어도 나쁘지 않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편안함은 훨씬 달라집니다. 예전 어른들이 음식을 조합해 먹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지혜는 지금의 중장년 몸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이 장에서는 밤과 함께 했을 때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는 음식들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조합은 콩입니다. 밤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역할이 강한 반면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이때 콩이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밤이 제공하는 에너지와 만나 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전 시골에서 밤밥에 콩을 섞어 지어 먹거나 밤과 콩을 함께 넣어 죽을 쑤어 먹던 방식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이 조합은 속을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몸을 지탱해줍니다. 두 번째로 좋은 궁합은 우유나 두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음료입니다. 밤을 간식으로 드실 때 그냥 밥만 드시는 것보다 우유 한 잔이나 두유를 곁들이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갑니다. 이렇게 하면 간식 후에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씹는 것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찐밥 몇 알과 따뜻한 두유 한 잔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간식이 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쉬운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채소입니다. 밤은 탄수화물 비중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먹을 때 균형이 맞춰집니다. 특히 데친 시금치나 호박처럼 섬유질이 부드러운 채소는 밤과 잘 어울립니다. 이런 채소들은 소화를 돕고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밤으로 인한 더부룩함을 줄여줍니다. 밤밥을 지을 때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의 공통점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한 가지 음식에 기대기보다는 이렇게 조화로운 구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밤을 먹을 때마다 완벽한 식단을 차릴 필요는 없지만 이 중 하나만 떠올려 곁들여도 몸이 느끼는 안정감은 분명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밤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어떤 음식과도 다 잘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은 분명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장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예전처럼 아무 조합이나 괜찮지 않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 장에서는 밤과 함께 했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키울 수 있는 음식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입니다. 밤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진 식품으로 이미 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크나 과자, 달콤한 디저트까지 함께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금세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졸림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는 것이 좋은 조합은 기름진 튀김류입니다. 밤과 튀김은 소화 속도가 서로 다릅니다. 밤은 비교적 천천히 소화되는데 여기에 기름진 음식이 더해지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조합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몸에는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이런 조합을 먹으면 불편함이 밤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입니다. 가을철에 밤과 함께 막걸리나 소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조합은 위장과 간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밤은 소화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면 속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날까지 더부룩함이 이어지거나 괜히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기보다 밤과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밤의 장점은 부드럽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인데 설탕이나 기름, 술은 그 균형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의 컨디션을 크게 좌우합니다. 밤을 드실 때는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함께하지 않을지를 먼저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밤은 간식이 아니라 몸을 돕는 음식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밤을 먹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건강식이라는 말 하나만 믿고 마음 놓고 먹기에는 몸의 조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밤을 드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밤은 자연식품이고 인공적인 단맛은 없지만 분명히 당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밤을 간식처럼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의 이미지가 아니라 양입니다. 하루에 작은 밤 기준으로 서너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보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몸에 좋다니까라는 생각으로 양을 늘릴 때 생깁니다. 밤을 한두 알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괜히 피곤해진다면 그건 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양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습관처럼 밤을 더 드시는 경우라면 한 번쯤은 그 습관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군밤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밤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껍질이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의 속껍질은 생각보다 질기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꼭 완전히 제거하고 생밤보다는 찐 밤이나 죽 형태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중장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밤을 먹고 속이 편안한지 아니면 괜히 부담이 남는지 그 느낌 자체가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밤을 건강하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챙겨 먹어야 할 보양식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밤은 꾸준히 많이 먹어서 효과를 보는 음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수록 빛을 발하는 음식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작은 밤 기준으로 서너 알 많아도 대여섯 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고 식사 사이에 기운이 떨어질 때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과 점심 사이 또는 오후에 살짝 허기가 질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밤을 드실 때는 밥을 대신하기보다는 밥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가 부실했던 날, 단백질이나 채소가 부족했다고 느껴질 때 밤을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배가 이미 부른 상태에서 밤까지 더하는 것은 몸에 필요 없는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법도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찐밤이나 밤죽처럼 재료를 최소화한 방식이 몸에는 가장 편안합니다. 달게 조리한 밤조림이나 가공된 간식 형태는 맛은 좋을 수 있지만 중장년 이후에 몸에는 자주 권할 방식은 아닙니다. 밤의 장점은 자극이 없다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밤이 잘 맞았는지 아니면 괜히 더부룩했는지 그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약보다 더 정확한 건강관리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필요할 때만 밤을 곁들이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밤은 간식이 아니라 몸을 받쳐주는 조용한 조력자가 됩니다. 밤은 참 조용한 음식입니다. 입안을 자극하지도 않고 먹자마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몸을 진짜로 지켜주는 음식은 이렇게 소리 없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강한 맛, 빠른 효과를 찾게 되지만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게 해주는 음식, 먹고 나서 속이 조용한 음식, 다음날 몸이 덜 무거운 음식이 더 소중해집니다. 밤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음식입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기운을 살짝 보태주고 한 발 물러서는 음식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밤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알고 적당히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예전처럼 무심코 집어들기보다 오늘의 내 몸을 한 번 더 떠올리며 밤 한 알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결국은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밤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건강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함께 오래 편안하게 가는 길에 계속 동행하겠습니다.